이런 나라가 실제로 존재한다면 여러분은 믿으시겠어요? 동양인에게 유난히 호감이 많은 나라. 여름이면 밤 10시까지 해가 지지 않고 겨울에는 오후 2시부터 노을이 지기 시작합니다. 유럽에선 보기 드물게 집 안에서는 신발을 벗고 생활하고 무엇보다 남자보다 여자가 훨씬 많은 나라. 그저 휴식을 원했던 한국 청년 한 명이 이 낯선 나라에 도착한 이후 그의 인생이 송두리째 바뀌게 됩니다. 그저 그런 유럽 여행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심장을 뒤흔든 건 바로 그 나라의 사람들이었죠. 대체 그곳에선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부탁드립니다. 좋아요와 구독 단 1초면 됩니다. 지금 바로 눌러주세요. 자, 이제 조용한 숲속에 숨겨진 특별한 나라 라트비아로 함께 떠나보시죠.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21살 이태호라고 합니다. 한국에서 군복무를 마치고 이제 막 복학을 앞두고 있던 평범한 청년입니다. 저녁이라는 두 글자가 주는 자유는 생각보다 달콤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자유 안에서 더 막막함을 느꼈습니다. 처음엔 그냥 다시 학교에 돌아가고 남들처럼 스펙 쌓고 학점 관리하면서 평범하게 취업 준비하면 될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막상 다시 책상 앞에 앉고 캠퍼스를 떠올려 보니 이상하리만치 공허했습니다. 마음 깊은 곳에서 자꾸만 이런 소리가 들렸습니다. 이게 정말 내가 원하는 삶일까? 주변 친구들은 모두 바쁘게 앞을 향해 달리고 있었습니다. 누군가는 대기업 인턴에 합격했다고 자랑하고 누군가는 공무원 시험 준비 중이라며 도서관 인증샷을 SNS에 올렸습니다. 그런데 시물을 볼 때마다 저는 더 작아졌습니다. 공부를 시작해도 집중이 되지 않았고 무기력은 날이 갈수록 짙어졌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새벽 우연히 유튜브 알고리즘이 하나의 영상을 제게 던져주었습니다. 여자들이 많은 조용한 나라 라트비아. 처음엔 그냥 특이한 제목이네 하고 넘기려 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그 썸네일이 자꾸 눈에 밟히더군요. 클릭해봤습니다. 10분짜리 영상 속에서 저는 처음으로 라트비아라는 나라를 제대로 보게 됐습니다. 리가라는 수도는 어딘가 낯설지만 따뜻해 보였고 도시 한복판에도 녹음이 우거진 숲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영상 속 해설자는 조용한 사람들, 깨끗한 거리, 정제된 생활 방식에 대해 이야기했지만 그보다 더 눈에 띈 건 사람이었습니다. 정확히 말하자면 여성들이었습니다. 정말 놀랄 만큼 많은 여성이 영상 속에 등장했습니다. 서점, 지하철, 공원, 심지어 거리의 작은 빵집 앞에서도 대부분이 여성들이었습니다. 한국에선 보기 힘든 장면이었습니다. 정말 저 나라에선 여자가 남자보다 훨씬 많은 걸까? 저는 곧바로 라트비아에 대해 검색하기 시작했습니다. 여성 인구 비율, 치안, 여행 후기, 밤을 새워가며 읽고 또 읽었습니다. 그리고 알게 됐습니다. 라트비아는 실제로 유럽에서도 여성 인구 비율이 매우 높은 나라 중 하나였습니다. 그 이유는 복잡한 역사와 사회의 구조, 경제적 요인까지 복합적으로 얽혀 있다고 했습니다. 그 사실이 저에게 어떤 결정적인 동기를 준 건 아닙니다. 하지만 그 영상과 정보들이 어쩐지 저를 계속 잡아끌었습니다. 그곳에선 뭔가 다른 삶이 있을지도 몰라. 그게 저의 첫 충동이자 첫 결심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리가행 항공권을 예매했습니다. 출국까지는 6일. 저는 부모님께 혼자 유럽 좀 다녀오겠다고 이야기했습니다. 당연히 걱정을 많이 하셨죠. 왜 하필 거길 가냐? 유럽은 위험하지 않냐? 인종차별은 없냐는 말에 저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냥 좀 쉬고 싶어요. 출국 당일 인천공항으로 향하는 리무진 안에서 저는 조용히 혼잣말을 했습니다. 괜찮을까? 모든 게 낯설었지만 이상하게도 마음은 편안했습니다. 그건 아마 남들과 다른 선택을 스스로 허락했다는 해방감 때문이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비행기는 두바이를 경유해 라트비아의 리가 공항에 도착했습니다. 비행기 문이 열리자마자 들어온 공기는 확실히 달랐습니다. 차가운데 시원했습니다. 입국 심사를 마치고 시내로 향하는 택시 안에서 저는 창밖을 바라보며 다시 혼잣말을 했습니다. 이제 진짜 시작이네. 처음 마주한 라트비아는 영상에서 보던 것보다 훨씬 더 조용했습니다. 거리는 깨끗했고 사람들은 거의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지하철 안에서도 핸드폰 벨소리 하나 울리지 않았고 아이조차 소리내어 울지 않는 느낌이었습니다. 무엇보다 놀라웠던 건 정말로 그들이었습니다. 어딜 가든 여성들이 압도적으로 많았습니다. 카페의 직원도, 옆자리 손님도, 공원에 조깅하는 사람도, 심지어 호스트하우스 주인도 모두 여성이었습니다. 이 나라는 왜 이토록 여성이 많을까? 그녀들은 어떤 생각을 하며 살고 있을까? 혹시 나처럼 한국에서 온 외국인을 어떻게 생각할까? 그리고 그런 그녀들 중 한 명과 제가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그 만남이 제 인생 전체를 송두리째 바꾸게 될 줄은 그땐 몰랐습니다. 그날 오후 저는 리가 시내 중심가 근처에 있는 작은 게스트하우스에 짐을 풀었습니다. 마침 날씨도 흐렸고 긴 비행의 피로가 남아 있었지만 도저히 가만히 있을 수 없었습니다. 숙소에서 나와 근처 카페를 찾아 천천히 걷기 시작했습니다. 좁은 골목길마다 붉은 벽돌 건물들이 줄지어 있었고 창문에는 흰 레이스 커튼이 걸려 있었습니다. 길가에 앉아있는 사람들은 대부분 책을 읽고 있거나 커피를 마시며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는데
놀랍게도 그들 대부분이 여성이었습니다. 그 순간 이상하게도 제가 그들의 세계를 엿보는 듯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저 사람들은 지금 무슨 생각을 하며 살고 있을까? 혹시 나처럼 어디론가부터 도망쳐 온 걸까? 그 물음표들이 서서히 하나의 느낌으로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한 사람을 마주하게 된 건 바로 그 다음 날이었습니다. 리가에 도착한 지 이틀째 아침이었습니다. 시차 적응도 덜 됐고 밤새 낯선 창밖 소리에 몇 번을 깼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도 어쩐지 마음이 무척 가벼웠습니다. 조급함도 압박도 경쟁도 없는 시간 속에서 저는 오랜만에 스스로에게 여유를 허락했습니다. 게스트하우스 근처에 있는 작은 빵집에서 아침을 먹었습니다. 고소한 시나몬롤과 쌉싸름한 커피 한 잔. 한국에선 늘 급하게 허겁지겁 먹던 아침이었지만 이곳에선 달랐습니다. 옆자리의 노부부는 말없이 서로를 바라보며 빵을 나눠 먹었고 창밖을 바라보는 젊은 여성들은 각자의 리듬으로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이 도시는 정말 이상하리만큼 조용했습니다. 정말로 놀랐던 건 그 조용함이 불편하지 않다는 사실이었습니다. 누군가 말을 하지 않아도 어색하지 않았고 시선을 마주쳐도 부담이 없었습니다. 어딘가에서 들려오는 피아노 선율이나 거리의 비둘기 날갯짓 소리가 도시의 배경음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사람들은 자신만의 속도로 살고 있었습니다. 이런 곳도 있구나. 그날 오후 저는 도심에서 조금 떨어진 작은 도서관을 찾아갔습니다. 한국에서 미리 위치를 찾아두었던 곳인데 건물이 작고 아담하면서도 마치 숲에 숨겨진 비밀 공간 같았습니다. 입구부터 고요했고 나무로 된 문을 열고 들어가자 살짝 따뜻한 공기가 감돌았습니다. 책장을 둘러보며 천천히 걷다 보니 한쪽 구석에 아시아 언어라는 표지판이 눈에 띄었습니다. 무심코 그쪽으로 걸어가 보니 거기에 한글이 보였습니다. 세종한국어 123. 라트비아의 작은 도서관에 한국어 교재가 있다는 사실이 어딘가 묘하게 감동스러웠습니다. 그 순간 등 뒤에서 조심스레 다가오는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실례합니다. 혹시 한국분이세요? 놀라서 뒤를 돌아보니 금발의 긴 머리를 단정히 묶은 여성이 서 있었습니다. 말투는 서툴렀지만 진지했고 눈빛은 부드러우면서도 호기심이 가득 담겨 있었습니다. 네, 한국에서 왔어요. 그녀는 반가운 얼굴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자신을 아그네세라고 소개했습니다. 라트비아 사람이고 한국 드라마와 음악을 좋아해 몇 년 전부터 독학으로 한국어를 배우기 시작했다고 했습니다. 그녀의 발음은 아직 서툴렀지만 그 말투엔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우리는 조심스럽게 영어와 한국어를 섞어 대화를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최근에 본 드라마 이야기부터 시작해 한국의 문화에 대해 궁금한 점들을 조심스럽게 물어보았습니다. 저는 마치 고향 이야기를 듣는 듯한 기분으로 하나하나 답해주었습니다. 시간이 가는 줄도 몰랐습니다. 책장 옆 의자에 앉아 웃으며 대화를 나누던 우리는 마치 오래 알고 지낸 친구처럼 자연스러웠습니다. 그리고 그녀가 말했습니다. 이 도서관 자주 와요. 혹시 내일 또 올 수 있어요? 그 순간 저는 아무 망설임 없이 대답했습니다. 네, 물론이죠. 그렇게 우리는 도서관에서 다시 만나기로 약속했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 게스트하우스 침대에 누워서도 그녀의 얼굴과 말투, 손짓이 자꾸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한국어를 배우고 있는 라트비아 여성이라니 우연일까? 다음날 다시 도서관에서 만난 아그네세는 이전보다 더 편안한 표정이었습니다. 우리는 근처 카페로 자리를 옮겨 더 많은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녀는 서울에 한 번도 가본 적 없지만 한국에 대해 매우 섬세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한국의 계절, 음식, 예절, 그리고 무엇보다도 한국 사람들의 속도에 대해 이야기하더군요. 한국 사람들은 항상 빨라요. 걷는 것도, 말하는 것도 왜 그런가요? 그 질문에 저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왜 우리는 그렇게 빨라야만 했을까요? 그날 이후 우리는 매일처럼 만났습니다. 도서관, 카페, 공원, 아름다운 바다와 강. 그녀는 저를 이 도시의 숨겨진 장소들로 안내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점점 그녀와 함께 있을 때의 고요함이 좋아졌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그녀가 문득 저에게 묻습니다. 태호 씨는 곧 한국으로 돌아가겠죠? 그 질문에 저는 쉽게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정말 돌아가야만 할까? 지금 이곳에서 느끼는 평온과 여유를 다시는 한국에서 느낄 수 없을까? 그녀는 말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눈빛은 무언가를 알고 있는 듯했습니다. 그리고 그 눈빛 속에는 또 다른 비밀이 숨어 있었습니다. 그녀가 말하지 않은 비밀. 그건 제가 절대 예상하지 못했던 것이었습니다. 며칠 후 아그네세는 저를 시내에서 조금 떨어진 한적한 마을로 데려갔습니다. 그곳엔 오래된 목재 주택들과 작은 교회, 그리고 탁 트인 호수가 있었습니다. 말없이 걷던 그녀는 어느 순간 조용히 말했습니다. 여기 우리 엄마가 자주 오시던 곳이에요. 순간적으로 저는 뭔가 이상하다는 걸 느꼈습니다. 그녀는 분명 지금 아주 조심스럽게 제게 무언가를 꺼내려 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왜 하필 그 비밀을 제게 이야기하려는 걸까요? 라트비아에 온 지도 어느새 3주가 지났습니다. 시간이 어떻게 이렇게 빨리 흘렀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루하루가 마치 물속에 잠긴 듯 조용했고 그 안에서 저는 조금씩 변하고 있었습니다.
도심의 소음과 경쟁, 타인의 시선으로부터 멀어져 있었고 무엇보다 저 자신을 억누르던 빨리 가야 한다는 조급함이 사라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시간의 중심엔 아그네세가 있었습니다. 그녀는 말이 많지 않았지만 늘 제 말을 잘 들어주었습니다. 때로는 제 이야기에 조용히 웃어주기도 했고 아무 말 없이 제 옆에 있어주는 것만으로도 위로가 됐습니다. 우리는 함께 도서관에서 책을 읽고 작은 카페에서 커피를 마시고 호숫가를 걷고 밤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어느 날은 그녀가 직접 만든 수프를 저에게 만들어줬습니다. 그날 저는 처음으로 이곳이 남의 나라 같지 않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마치 여기가 제 원래 자리였던 것처럼요. 하지만 현실은 조용히 저를 향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한국에서 복학 일정이 담긴 이메일이 도착했습니다. 등록 마감일, 수강 신청 일정, 학과 사무실 안내, 모니터를 보며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이제 돌아가야 할 시간인가? 며칠을 고민했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아그네세와 계속 만났습니다. 하지만 표정에서 드러났는지 어느 날 그녀가 조용히 물었습니다. 테오 씨, 곧 돌아가는 거죠? 저는 잠시 눈을 피했습니다. 그리고 마주했습니다. 네. 등록 마감이 얼마 안 남았어요. 그녀는 고개를 끄덕이며 미소 지었습니다. 하지만 그 미소가 어딘가 슬퍼 보였습니다. 그럼 우리 언제 또 볼 수 있을까요? 그 질문에 저는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습니다. 사실 저도 몰랐습니다. 이 만남이 일시적인 인연일지 아니면 다시 이어질 수 있을지. 그날 밤 아그네세와 마지막 산책을 했습니다. 도심의 불빛이 멀리서 반짝이고 호수 근처엔 바람 소리만 들렸습니다. 그녀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태호 씨 덕분에 제 일상이 특별해졌어요. 그동안 고마웠어요. 그 순간 저는 더는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돌아가야 하는 이유는 분명했습니다. 학업, 가족, 미래, 책임. 하지만 이곳에서 느낀 평온함과 그녀와의 시간이 자꾸만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한국으로 돌아가는 날 공항까지 그녀가 배웅을 나왔습니다. 말없이 걸음을 맞추며 걷던 그녀가 마지막에 작은 편지 봉투를 내밀었습니다. 비행기 안에서 보세요. 게이트 앞에서 마지막 인사를 나누고 저는 비행기에 탔습니다. 이륙 후 천천히 편지 봉투를 열었습니다. 그 안엔 손글씨 편지와 함께 작은 라벤더 향 주머니가 들어 있었습니다. 편지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태호 씨, 바쁘게 사는 한국에서도 가끔은 이곳을 기억해 주세요. 그리고 언젠가 다시 와주실 수 있나요? 저는 가방 속 편지를 조용히 접었습니다. 그리고 창밖으로 보이는 구름을 바라보았습니다. 정말 나는 다시 이곳에 돌아올 수 있을까? 하지만 그 순간에도 저는 몰랐습니다. 그녀와의 인연이 그렇게 쉽게 끝나지 않을 거란 사실을. 비행기에서 내린 후 저는 인천공항 도착장 한 구석에 서서 한참을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사람들은 모두 바삐 걸어가고 있었지만 저만 홀로 멈춰있는 느낌이었습니다. 라트비아에서의 시간이 너무나 선명했기 때문입니다. 가슴속에 아직도 그녀의 눈빛이 남아있었고 라벤더 향은 가방 속에서 은은하게 퍼지고 있었습니다. 지하철을 타고 집으로 가는 길, 서울의 풍경이 너무도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사람들은 고개를 숙이고 핸드폰만 바라보며 빠르게 움직였고 지하철 안엔 다시 익숙한 광고 음성과 소음이 가득했습니다. 그 속에서 저는 자꾸만 그 조용한 도서관과 호숫가, 그리고 그녀의 웃음을 떠올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문득 깨달았습니다. 제가 진짜 돌아온 건 아니란 사실을요. 몸은 돌아왔지만 마음은 여전히 그곳에 남아있다는 것을. 며칠 뒤 복학 첫 수업이 시작했습니다. 교수님의 설명, 학생들의 질문, 칠판에 적히는 수업 내용 모든 것이 낯설고 멀게 느껴졌습니다. 그날 수업이 끝난 뒤 조용히 노트북을 열어 라트비아 도서관의 웹사이트를 검색해 보았습니다. 혹시라도 아그네세가 거기에 무언가를 남겨두진 않았을까? 아무것도 없었지만 이상하게도 그 행위 자체가 위안이 됐습니다. 그녀는 지금도 어딘가에서 조용히 책장을 넘기고 있을까요? 한국으로 돌아온 뒤 몇 달이 흘렀습니다. 복학을 했고 수업을 듣고 과제도 했습니다. 친구들과 어울리고 시험 기간엔 도서관에서 밤을 새기도 했죠. 겉으로 보기엔 아무 문제 없어 보였습니다. 저도 어느새 다시 원래의 삶으로 돌아간 듯 보였고 주변 사람들도 다들 그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하지만 사실은 매일 밤 저는 창문을 열고 라벤더 향을 맡아보려 애썼습니다. 책을 읽다 문득 멈춰서는 그 조용했던 도서관의 나무 냄새를 떠올렸고 캠퍼스 벤치에 앉아있을 땐 라트비아 호숫가의 바람결을 상상했습니다. 무엇보다도 그녀 아그네세에게 한 달에 한 번쯤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잘 지내요? 오늘 일간 날씨는 어때요? 요즘 무슨 책 읽고 있어요? 하지만 대답은 거의 없었습니다. 간혹 짧은 인사말이 돌아오긴 했지만 전처럼 이어지는 대화는 없었습니다. 어느 순간부터 저는 그녀의 메시지를 기다리며 하루를 시작하게 됐습니다. 그러다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혹시 아그네세에게 다른 사람이 생긴 건 아닐까? 생각하면 할수록 가슴 한켠이 저려왔습니다. 그럴 수도 있겠다는 현실적인 예감. 그래도 저는 놓지 못했습니다. 그녀를, 그리고 그 도시를요. 결국 저는 휴학계를 냈습니다. 학과 교수님께는 해외에서 공부 좀 하겠다고 둘러댔고
부모님께는 인생 한 번쯤은 멀리 돌아보고 싶다고 설득했습니다. 짐을 싸며 저는 스스로에게 마지막으로 울었습니다. 정말 다시 돌아가도 괜찮을까? 그리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후회는 다시 떠나지 않는 거야. 두 번째 라트비아. 공항에 도착한 순간 제 심장은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공기, 냄새, 하늘, 바람 모든 게 여전히 그대로였고 그게 더욱 두려웠습니다. 그녀는 그대로일까? 저는 다시 그 도서관을 찾았습니다. 그 다리에 그대로 있던 나무 문을 밀고 들어가니 오래된 책 냄새가 반갑게 맞아주었습니다. 그날 그녀는 거기 없었습니다. 며칠 동안 같은 시간에 찾아갔지만 그녀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정말 다른 사람이 생긴 걸까? 이제는 더 이상 연락하지 않는 게 맞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도서관을 나와 공원 벤치를 지나던 중 저 멀리서 익숙한 머리결이 바람에 흔들리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심장이 멈출 듯 뛰기 시작했습니다. 설마 아닐 수도 있잖아. 하지만 가까이 다가갈수록 저는 확신할 수 있었습니다. 그녀였습니다. 아그네세. 그녀도 저를 발견했습니다. 잠시 눈을 마주치고 그녀는 조심스레 웃었습니다. 테오 씨, 정말 다시 왔네요. 그 순간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반가움과 동시에 어딘가 조심스러운 거리감이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말했습니다. 그동안 연락 잘 못했어요. 사실 저도 많이 고민했거든요. 그게 제가 누굴 기다릴 수 있는 사람이 아닐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괜찮아요. 그저 당신이 행복했으면 했어요. 그 말에 그녀는 잠시 눈을 감고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천천히 말했습니다. 근데요, 아직도 마음이 정리되지 않은 것 같아요.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다시 당신을 보니까 그 마음이 다시 움직이네요. 우리는 그날 많은 이야기를 나누지 않았습니다. 그저 함께 걷고 함께 침묵하며 공원을 거닐었습니다. 그리고 서로 마음속에 어떤 감정이 남아 있었는지를 천천히 확인했습니다. 그 후 저는 라트비아 외곽의 작은 마을로 이사했습니다. 아그네세가 종종 찾던 그 조용한 동네였습니다. 그녀와 함께 한국어 수업을 준비했고 도서관에서 작은 한동문화 클래스도 열었습니다. 처음엔 몇 명만 왔지만 점점 수강생이 늘기 시작했습니다. 매일 같은 시간에 커피를 내리고 수업을 준비하고 강의가 끝난 후엔 아그네세와 산책을 합니다. 라벤더가 피는 계절엔 그녀가 처음 건넸던 향 주머니를 다시 꺼내어 창가에 둡니다. 남들과 비교하지 않아도 되고 누군가를 따라가지 않아도 되고 조급하지 않아도 되는 삶. 한국에서 벗어나 타국에 정착한 이 삶은 여전히 낯설고 느립니다. 하지만 바로 그 느림이 저를 살게 만듭니다. 테오 씨, 오늘 수업 어땠어요? 아그네세가 커피잔을 건넵니다. 그녀의 미소는 여전히 따뜻했고 저는 대답했습니다. 아주 좋았어요. 그리고 지금 더할 나위 없이 행복해요. 이곳에서 저는 비로소 저답게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시작은 한 사람과의 조용한 인연이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테오의 선택, 그리고 라트비아에서의 삶. 과연 여러분이라면 그와 같은 결정을 내릴 수 있었을까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들려주세요. 그리고 이런 이야기가 또 궁금하시다면 부탁드립니다. 좋아요와 구독 단 1초면 됩니다. 여러분의 그 한 번의 클릭이 저에게는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K감동 탐험입니다.